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이고요. 딸 하나와 전 남편을 둔 여자입니다. 바람 때문에 갈라졌어요. 요즘은 바람도 참 당당하게 피우더라고요. 제 상간녀도 자신감이 매우 넘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인이었거든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남편은 33살이고요. 제가 4살 많습니다. 회사에서 만났고요. 제가 꼬시진 않았습니다. 꼬심을 당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직급이 높았고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2년 정도 사내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내 연애에 대해서 좋은 시선이 아닌 회사라 매우 조심하며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게다가 저희 회사 주 고객층이 여성 비율이 높아서 여자 직원 비율도 높습니다. 비율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한 층에 남자가 5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 너무 적었거든요. 회사 안에서는 봐줄만 했어요. 키도 큰 편이고 피부도 참 좋고 그랬네요. 제가 전 남편 칭찬을 하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했고 결혼도 그리고 아이도 갖게 되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후 임신, 출산, 휴가, 사직 순서를 따라서 지금은 주부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가 누군지도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이런 걸 하나하나 알게 되더군요. 근데 알게 된 계기는 좀 남다르긴 했습니다. 함께 어디 나갈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동서남북이 다 거울로 된 곳이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제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거울에 비쳐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과할 정도로 옷을 덜 입은 사진들을 보고 있길래 그 사진 속 여자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과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런 사진을 보는 건가 싶어서 내심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잠을 잘 때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정말 단순한 호기심으로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요. 남편은 애국심 넘치게 국적은 한국인 여자였고요. 애사심도 넘쳐서 같은 직장의 여직원이었어요. 저도 그 회사에 오래 근무를 했어서 아무리 헐벗고 있어도 누군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랑 친한 후배였습니다. 늘 저에게 자기는 결혼 안 한다 했었는데 취향이 유부남이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였더군요.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참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그 사진도 많이 좀 그랬거든요. 드라마 같은 곳에선 둘이 다정하게 앉아서 사진 찍거나 손을 잡고 찍거나 그런 사진들을 발견하던데 저는 그런 종류의 사진들이 아니라서 게다가 지인이라 그걸 보는 게 참 복잡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화가 났어요. 발견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늘 화가 난 상태예요. 분노에 익숙해진 거겠죠. 가끔 혼자 있을 때 화산이 분출하듯 그 분노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지난주까진 맥주를 마셨는데 그렇게 하다간 술하고 친해지면 저만 손해라. 요즘은 파워워킹 올라가서 땀을 뺍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내용들을 쭉 훑어보니 한 가지 씁쓸한 게 예전에 사내 연애했을 때 그때랑 매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둘이 만나던 비밀 장소도 같은 곳이고 둘만의 사인도 저랑 했을 때랑 똑같았어요. 퇴근하고 만나던 장소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거의 모든 게 여자 빼고 다 비슷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그 사내 연애 시절이 그리웠나 봐요. 그때 남들 모르게 스릴 넘치게 뒤에서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불륜까지 추가했으니 오죽 좋을까요? 지들끼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이러면서 하겠죠. 어쨌든 어느 정도 상황이 다 파악되어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요. 그때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고 남편 붙잡고 울면서 이야기하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울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저도 울었고요. 아이가 크게 울면
저도 목 놓아 울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따라 울면 아기가 그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을 절 빤히 쳐다봅니다. 마치 절 보며 이제 그만 울고 엄마답게 우는 나를 달래줘라 하는 것 같았네요. 그래서 엄마다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을 해서 왔더군요. 그래서 전 너무 자연스럽게 그 상간녀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여보, 저번에 보니까 내 후배 박대리 걔 살 많이 쪘더라 라고 하니 제 남편이 저보고 박대리가 살이 찐지는 잘 모르겠다며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박대리 사진 갖고 다니잖아. 그 사진 보고 모를 수가 없지. 대놓고 보라고 찍은 사진이던데. 그때부터 남편은 오해다라며 말문을 열었고 뭐 그 다음 레퍼토리는 비슷하더라고요. 누가 보내준 사진이다 난 모르겠다고 하길래 남편 카톡도 다 봤다고 하니 곧바로 남편은 박대리랑은 최근 잠깐 만난 거라고 해서 제가 남편에게 지난 카드 내역도 다 봤고 그때 같이 가는 음식점 사진도 있다고 하니 2시간 정도 지나자 불륜을 인정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속에서 뭔가 터져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 회사로 가서 박대리를 만났어요. 일부러 밖에 나온 거 티나게 부르려고 제일 바쁜 시간에 불렀는데도 금방 나왔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는 어제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사진을 쓱 보더니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는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핸드폰을 만지며 건성건성 대답하더라고요. 저한테 기선제압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주부되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았네요. 진지한 척하고 말하다가 핸드폰에서 뭘 보고 갑자기 웃고 그러다 저에게 말할 땐 진지하고 사람 앞에 놓고 본인 내키는 대로 하는데 이거 완전히 상대방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도 솔직히 예전에 많이 써먹기도 했었고요. 저보고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는 어차피 결혼을 안 할 거라 요즘 결혼을 왜 하냐며 저를 한번 살짝 긁더니 자기는 그냥 혼자 살 거라 아이도 싫고 그러니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어쩌고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네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상간녀에게 창피를 당하니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냉수마찰을 한 것 같았네요. 제 목소리도 예전 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대리 이름을 불렀어요. 넌 상황 파악 못하고 눈치 없는 건 여전하구나. 일단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눈치가 없는 거고 뭐 스릴은 있겠다만 걸리면 끝이지. 원래는 널 만나서 머리끄덩도 잡고 투덕거리려고 했는데 네 덩치를 보니 내가 힘이 딸릴 것 같다. 상간녀 되려고 살찌웠구나. 난 법대로 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커피숍 밖으로 나왔습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요. 상간녀부터 민사로 걸고 싶다고 하니깐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한다네요. 예전엔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 소송하고 동시에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혼은 나중에 하고 상간녀부터 한다고 하네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 인사과로 서류를 보냈어요.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이니 상간녀의 임금을 가압류한다고 내용 증명까지 해서 깔끔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호출이 오거든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회사 전체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상간녀라고 낙인이 찍히면 회사 생활 절대 못합니다. 직원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몇 번 봤었고요. 저한테도 회사 후배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간통료로 찍혀서 난리도 아니라고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더니 이젠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대리 그 상간녀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갔다가 거기서도 잘렸고요. 지인 찾아서 회사를 가봐야 거기도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절대 이 바닥에서 직장 못 잡습니다.
제가 상간녀를 최선을 다해 조질 동안 제 남편은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며 밥이며 빨래며 집안일도 혼자서 다 하고 노력이 가상하더군요. 너무 편하긴 해서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같이 사나요? 저렇게 스릴을 좋아하는데 나중에라도 분명 바람을 피우겠죠.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건데 남편 성격 자체가 바람 피우는 거에 최적화예요. 지금 넘어가면 앞으로는 더 열심히 숨기겠죠.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고 잘못했다고 하고 심지어 저희 시부모님도 저에게 오셔서는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각서를 쓰겠다고 하시며 사정을 하셨지만 그것도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았네요. 결국 제 남편도 회사에서 소문나고 직원들에게 왕따처럼 당해서 결국 자기 발로 나왔어요. 저희가 여자 직원이 많아서요. 불륜남이 있으면 상간녀보다 더 치를 떨어요. 벌레보다 더 피합니다. 오피스 와이프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뒷감당 정말 각오해야 합니다. 걸리면 직장 잃어요. 정말 재밌는 건 그 상간녀가 직장 다 잘리고 지금 백수라서 마지막 발악으로 직장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걸었거든요. 자기가 해고당한 게 사생활 문제라 회사가 간섭할 게 아니라고 했대요. 그게 최근 판결이 났는데 회사가 이겼답니다. 불륜한 연놈들 회사가 다 자르는 거 옳다고 판결 났어요. 남은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변호사 끼고 최후의 발악을 한 것 같은데 머리 나쁜 건 여전하더군요. 이제 진짜로 거지가 되었다네요. 회사 후배를 통해서 그 상간녀의 근황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요즘 워낙에 거지처럼 살고 있어서 제 지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전 남편도 새로운 일 찾고 있다고 들었고요. 평소에 그렇게나 스릴 좋아하더니 이젠 통장 잔고 보며 스릴 느끼겠네요. 아직도 그런 연놈들 생각하면 화가 치솟지만 아이를 보며 하루하루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